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이강환입니다. 오늘은 갈증과 입마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갈증은 한의학에서 구갈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고 주로 찬물을 먹고 싶어지는 증상입니다. 그에 반해 입마름은 구건이라고 하는데요. 입 안이 건조하고 침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입을 축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구갈보다는 구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을 마시고 싶어 많이 마신다기보다는 입이 말라서 혹은 의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입을 자주 축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갈과 구건은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은 아주 다른데요. 구갈은 허증과 실증 모두에서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실증인 경우가 많고요. 구건은 주로 허증에서 생기기 때문에 구갈증은 주로 병의 급성기에 나타나고 만성화될수록 구건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태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구갈증이 처음 생겼을 때는 백태가 두껍게 끼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심해질수록 혀에 백태가 사라지고 혀 표면이 맨질맨질해지는 경면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백태가 없어진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구갈증은 실증 중에서도 몸에 열이 있을 때 자주 생기는데요. 그래서 몸에 열을 꺼주는 약재인 석고를 자주 쓰게 되고요. 구갈이 생기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 때는 오령산이나 저령탕 계열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찬약만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있으면서 구갈이 생길 때 쓰는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요. 바로 백호가 인삼탕입니다. 백호탕에다가 인삼을 더한 처방인데요. 석고, 지모, 감초, 갱미로 이루어진 백호탕에 따뜻한 약재인 인삼을 더한 처방입니다. 더구나 인삼뿐만 아니라 더욱 뜨거운 약재인 부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석고 같은 찬약이 필요하지만 오령산, 저령탕처럼 이수삼습하여 몸의 물기를 소통시켜주는 약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삼이나 부자처럼 속을 데우는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구건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건은 허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몸에 진액이 말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액이 말라있다는 것은 음어증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신음이 말라있을 때는 육미지향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진액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위, 즉 소화기가 좋아야 하고요. 기혈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곤중탕 같이 소화기를 개선하는 보약이나 기혈을 보태주는 십전대부탕 같은 보약들도 많이 쓰이고요. 거기에 오미자, 맹문동, 천화분, 인삼같이 생진지갈해주는 약재들을 첨가하여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 원래 구갈이나 구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당뇨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고 부르고 한약으로 치료했는데요. 구갈증은 주로 당뇨병 발병 초기에 많이 생기고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될수록 구건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입마름이 계속되다 보면 혀가 마르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길 확률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구갈증과 구건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치료하셔야 하고요. 구건증을 방치하면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